팔란티어를 보면 제 아들이 생각나고 팔란티어를 보면 테슬라가 생각난다라고 했던 저희의 지난 팔란티어 영상 기억하십니까? 오늘 IBM과의 계약 때문에 폭등했지만 하루 종일 흘러내렸던 팔란티어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팔란티어를 참 잘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팔란티어 31번째 영상입니다. 함께 떠나보십시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란티어가 급등했죠. 장 시작하기 전 프리마켓 때가 오히려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자, 급등한 이유는 바로 IBM과의 파트너십 체결이라고 하는 호재가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면 얼마 전에 그저께죠, BP와의 계약권 때문에 또 급등했는데 오늘 IBM과의 계약권 때문에 또 한 번 급등을 했는데 조금 지난번보다 레벨이 틀린 것 같아요. 자, IBM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IBM. 제가 오전에 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빌 게이츠의 영화를 보면은요, 빌 게이츠가 이 IBM 대표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 윈도우는 개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윈도우는 빌 게이츠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저 시골의 그 천재가 개발했죠. 그래서 함께 동석했던 친구들, 갓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이었나? 그렇죠. 안절부절을 못했죠. 저는 거기서, 이 빌 게이츠의 저 배짱, 저 두둑한 배짱, 자기 엄마를 비서 삼아서 집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당당하게 맞섰던 저 배짱. 역시 성공한 사람은 참 틀리구나. 근데 제가 왜 IBM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빌 게이츠가 개발한 이 윈도우를 IBM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스티븐 잡스의 영화를 보면은요, 또 IBM이 등장하는데요. 애플은 IBM 타도를 외치면서 시작된 회사였습니다. 애플은 IBM 타도를, 왜냐하면 애플이 시작됐던 그 당시에 전 세계 컴퓨터는 IBM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국주의를 좀 연상케 하는, 그 스티븐 잡스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언젠가부터 제가 저의 첫 노트북이 어떤 노트북이었냐면은 IBM하고 LG하고 그 계약을 파트너십을 맺어서 만든 LG IBM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요, 2001년이었나? 그쵸. 2000년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삼성은 센스라는 노트북을 개발하고 LG가 노트북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냥 자체 브랜드로 하지 않고 IBM하고 협력을 맺어서 그 당시에 막 그 T23, 21 그 모델 까만색 LG IBM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때 제가 잘 아는 후배가 노트북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노트북을 추천해 줬을 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시커먼 노트북에, 아니 왜 이런, 그 당시 삼성은 좀 이렇게 쌈박했잖아요. 세련되고.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IBM 매니아가 되어 버릴 줄은. 급이 틀리더라고요. 정말. 요즘 그 맥을 이제 애플의 맥북, 맥 에어가 이어받았죠. 고장 없고 튼튼하고 빠르고 실용적이고,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블랙이라는 것. 결국 LG 노트북이, LG 컴퓨터가 설 수 있었던 거에는 초창기에 IBM과의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이었던 마케팅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IBM의 노트북 컴퓨터를 미국 현지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르노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르노보가 중국 시장에 팔렸다, IBM 중국 시장에 팔렸다라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건 미국 현지에서 관공서 있잖아요. 뭐 시청이라든지 뭐 코스코, 뭐 캐셔라든지 관공서의 노트북 컴퓨터들이, 병원의 컴퓨터들이 다 IBM.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돈 되는 정부 관공서 쪽의 그 시장을 IBM이 꽉 잡아버린 거였고, 그 다음에 애플은 학교 쪽을 꽉 잡아버렸죠. 근데 여러분 미국 현지 사시는 분들 아시죠? 애플은 어디 가도 할인을 못 받는데 꼭 학생들, 학교를 통한 학생들만큼은 할인을 해주는, 머리가 좋은 거죠. 제 첫째 아들 첫 학교 때도 전 학생들이 애플 컴퓨터를 다 쓰게 만들더라고요. 프리스쿨인데. 그렇듯 애플과 IBM은 이제는 로컬 시장에서 개인들에게 한두 대 컴퓨터 파는 그 회사가 아니라 정말 레벨이 다른. 오케이. IBM도 무엇이 돈 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클라우드 시장뿐만 아니라. 근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큰 기업들은 사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몸집도 워낙 크고. IBM이 팔런티어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IBM이 갖고 있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 자본, 그 다음에 상징적 이미지, 그 다음에 엄청난 시장, 엄청난 맨파워, 그거와 팔란티어의 최첨단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 파트너십을 계약한 뒤로 팔란티어의 주식이 급등을 했고요. 팔란티어 주가가 하루 전 15.2% 상승했는데 지금 끝날 때는 조금 많이 이렇게 덜어냈죠.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의 끝날 때 주가가 5.87로 마무리가 됐고요. 종가는 36.05로 마무리가 됐는데 또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오르네요. 자, 팔란티어는 애플리케이션 구축 구도를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과 통합을 하게 됩니다. 즉 IBM의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통합하게 되고요. 이 파트너십은요, 기업이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AI 기반 앱을 보다 쉽게 만들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IBM과 팔란티어는 3월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와, 다음 달이네요. 최근에 IBM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4개의 기업 중에 약 3개 기업이 이미 운영 체계에 있어서 AI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7%는 여전히 AI 기능에 있어서 보다 획기적인 기능, AI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그런 상태로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스포츠카가 처음 나온 적이 있었어요. 1990년대 초에 현대에서, 한국에서 TV론, 기억나십니까? TV론이라고. 추억의. 모양은 정말 배트맨 차처럼 생겼는데 어쩜 밟아도 그렇게 안 나가는지. 진정한 스포츠카.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진정한 AI, 현지 기술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IBM은 팔란티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IBM과 팔란티어의 이 합작, 통합은 보다 쉽게, 보다 더 획기적으로, 보다 더 최첨단의 이 AI를 작동시키기 위한 계약 체결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BM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쵸? 오늘 이 팔란티어 날아가는 모습, 제 프리마켓 때부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뭔 일이 일어났나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자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계시죠, 사실은. 팔란티어는 하루 종일 흘렀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좀 딱 급등해서 39.22. 그러니까 조금 제가 누누이 팔란티어를 이야기하면서 좀 안타깝지만 오늘 시장 끝날 때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이었지, 장중에는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었어요. 아니, 저는 안 좋은 장이었다고 봐요. 지금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와 3대 차트 보이시죠? 마지막에 끌어올린 것 이외에는요, 단팥빵, 검은색, 결코 좋은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좋은 장이 아니에요. 힘든 장, 이런 장은. 꼭 팔란티어가 호재가 뜰 때는 이렇게 힘든 장에서 꼭 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팔란티어의 시드를 점점 모아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수의 역발상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계속 팔란티어를 모니터링 하면서 내린 결론은, 시작해서 하자마자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날 때 오르는 것, 시작해서
그냥 평행으로 끝나는 거 시작해서 내리는 것 비유로 했을 때 한 10개 중에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오르고요. 2번 정도는 그냥 평행으로 끝나고요. 7번 정도는 항상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팔란티오 시드를 더 넓혀가려 또는 이제 새로 진입하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호재가 터졌을 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죠? 호재가 터지고 끝날 때쯤에 들어가시는 역발상 매수 타임의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또 그리고 저희가 또 통계를 좀 내봤더니 이 호재 이후에 그 다음 날 또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팔란티어를 계속 연구하시다 보면 팔란티어가 30불 미만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 본인만의 기준을 분명히 딱 세우신 다음에 팔란티어의 시드를 모아가시는 게 참 좋거든요. 오늘 정도의 호재로는 팔란티어가 40불 이상으로는 좀 올라섰어야 되는데 최소한 39불 22를 찍고 이렇게 흘러내려서는 안 되는데 자꾸 제 첫째 아들이 생각나나요. 그쵸? 항상 첫째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잘 못해줬던 첫째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응? 그 아이의 인생이라고 표현한다면 아이고 쟤는 왜 첫째로 태어나가지고 이리 모진 인생을 사노. 팔란티어는 왜 무슨 운명과 인생 때문에 이렇게 호재 터지는 난 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자기의 갈 길을 꾹 묵묵히 가주는 우리 장남과 비슷한 모습 참 대견스럽고요. 어찌됐든 불과 한 달 전에 팔란티어가 25불에서 27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루한 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36불, 35불, 그쵸? 30불 중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루하루 들여다보면 답답하지만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길게 보면 팔란티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효도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팔란티어에게 계속해서 팔란티어가 우리에게 던져줄 호재성 선물들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단타 물량들을 철저하게 팔란티어는 제끼고 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단타 들어오지 마시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팔란티어의 시드를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제가 예측했을 때 그때 팔란티어는 오래 가기 전에 뭐 아무리 못 가도 50불 이상 잘 가면 그래도 한 100불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한번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것보다 오늘 팔란티어의 모습처럼 사실 오늘 저는 팔란티어가 갭 상승을 했을 때 조금 좀 그랬어요. 왜냐면 갭 상승을 하게 되면 팔란티어의 지난 차트를 보면 항상 갭을 메꾸거든요. 차라리 하락으로 마감되는 게 좀 잘 됐다. 근데 좀 꼬리가 좀 내려왔다 들어갔으면 저 갭이 메꿔졌을 텐데, 그쵸? 장이 안 좋은 날이 내일이나 모레 펼쳐지게 되면 아마도 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 갭을 메꾸러 오겠죠. 모쪼록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팔란티어의 호재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자, 호재가 터진다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항상 팔란티어가 보여주는 장중의 흐름을 봐서 최저점에서 여러분의 시드를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라.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지금도 그렇지만 팔란티어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선물을 던져줄 것입니다. 저희의 팔란티어 31번째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팔란티어만큼은 좀 더 전문적인 영상 이외에 어떤 커뮤니티에 좀 자료를 올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부자,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자라기를 위하여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화이팅!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